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 승인을 완료하였고 23일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인데요. 지난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 아마 다들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사 요청서인 19B4를 승인한 것이었고요. 사실상 19B4가 승인이 되면 정식 승인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된 것과 동일하게 이 미디어에서 지난 5월에 한창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S1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이 승인이 짧게는 몇 주나 몇 달 걸린다. 그렇게 5월에 예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2일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S1 서류에 승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 계좌를 통해서 이더리움 ETF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호화폐 지갑 사용법을 몰라도 또는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증권 거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이 수탁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수많은 신규 수요층을 유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현재 보시면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상태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미 5월 20일에 이더리움 심사 요청서인 19B4 승인 때 선반영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급격하게 20%가 상승했었고요. 이후 이미 7월 정도에는 최종 승인이 날 것임을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짧은 과거 패턴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확정되고 단기 하락 패턴을 한 번 정도 보여주었고 홍콩 ETF 승인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났지만 대부분의 미디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큰 호재로 다루곤 있지만 현재 당장의 가격을 보자면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좀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의 가격만을 얘기하기보다는요.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시총 1위, 2위 암호화폐들이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이렇게 레거시 금융에서는 조금씩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ETF 승인을 이끌었던 장본인들 중 한 명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이죠. 레리 핑크라는 점에서는 이제는 암호화폐 자체를 내재 가치가 없다 또는 튤립 버블이다 이런 방식으로 단순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 물론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한 현재까지의 발언을 보자면 엄청난 암호화폐 지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 실제 당선이 되고 나서도 같은 기조를 보여주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암호화폐 여러 호재가 발생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다시 파이 상태로 돌아가서 일단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중국 관련 마이그레이션 소식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 파이오니어들은 아직 명확한 이유는 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중국 유저들이 KYC를 우회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가계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심히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 유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파이 상택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 유저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점을 파악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오픈 메인넷 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X에서도 저는 정기적으로 중국 KYC나 마이그레이션 포스팅을 업로드를 하고 중국인들이나 중국 모더들의 피드백을 받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 모더레이터의 X 포스팅 글을 보면요. 대규모 커뮤니티는 자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메인넷은 2024년 말쯤 도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떠난 파이오니어들이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도 한번 중국 관련 이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중국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은 점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라는 글을 달았고 여기에 중국 모드는 실제로 지금 중국의 파이오니어는 이 파이 코어 팀에 대해서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지고 있으며 코어팀이 중국 개척자를 다르게 대하는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7월 20일의 대화였는데 그래서 아직도 중국 중에서는
마이그레이션 관련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파이의 마이그레이션 자체도 중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어 있다는 것은 파이 지갑 생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파이 지갑 생성 문제는 해결이 되려면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코어팀에서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즉 그때까지는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원활하게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또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빠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 포스팅을 X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중국 사용자를 위한 마이그레이션은 언제 시작이 되나요? 라는 이제 끝에 멘트를 달았는데, 여기에 렉스 개발자가 커뮤니티에서 꽤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인데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지갑 생성 문제 중에는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지갑 생성 문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공유를 해주었는데, 자 그래서 파이가 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여러 이슈들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파이의 테스트넷 과부하 문제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테스트넷. 여러분이 테스트 코인 전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전송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재 많은 거래들이 테스트넷에 몰려있는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서 테스트넷에서 지갑 생성조차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인넷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생성하는 지갑은 처음에 테스트넷에서 생성이 되어서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때 메인넷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넷 과부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어팀이 지갑 생성 오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 생성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는 초반에 지갑을 중복으로 만든 유저들에 한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중지하고 지갑 생성 오류를 일시적으로 픽싱을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 전달이 있었는데, 현재 보시면 마이그레이션이 간헐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거의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더 큰 문제는 현재 KYC 6개월 유예기간 타이머가 생성이 되었는데 타이머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지갑 생성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유저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박한 이 수정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갑 수정 생성이 해결이 되어야 다시 그나마 제대로 된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그제서야 중국 쪽의 유저들의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는 쉽지 않은 마지막 폐쇄형 메인넷에 여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중요한 건 이 중국의 가계정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코어팀에서는 철저하게 분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 생태계에서 한창 이 불타올랐던 이 흐름이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은 채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마이그레이션이 조금씩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와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온체인 데이터 변화를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중국의 파이 앱인 텔톡 같은 경우는 텔톡의 메인넷 밸런스가 두 개의 지갑으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3천만 개 이상의 파이 밸런스가 하나의 지갑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서 1위, 2위 이렇게 지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텔톡의 밸런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표를 보신 분들은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참조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 아래 3위 지갑이 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적으로 파이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파이체인몰 지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체인몰의 최근 변화를 보면요, 거래당 움직인 파이코인의 수가 기존의 약 300파이 정도에서 현재는 약 734파이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변화였기 때문에 X의 포스팅으로 올리고 여러 의견을 모아보았는데요. 파이체인몰 글로벌이 직접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PCM 월렛을 출시하면서 파이 월렛 플랫폼은 PCM 월렛의 파이 충전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도어의 데이터에는 파이체인몰의 평균 거래량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PCM 월렛에 이 충전되는 양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 지갑에서 PCM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몇만 파이씩 옮겨놓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도 이 파이도어의 분석기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균값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체인몰에서 PCM 지갑의 사용처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음을 이런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분명 이런 부분도 중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 커뮤니티 방에 있는 유저분 중 한 분은 파이체인몰에서 수십 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몇만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5파이나 파이 미만의 코인을 벌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온체인 락업 기능이 출시가 되고 200% 최대 락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파이코인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품의 카테고리를 변경을 해서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대신 한 번의 거래에 2,500파이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거래가 증가할수록 파이채물의 거래당 평균 파이코인 양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채물은 추가 댓글을 통해서 현재 한국 유저들이 파이채물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 많은 유저들이 아이폰을 이 파이채물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